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서 타협점 찾기로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무려 4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네. 다만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협상 중인 상황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서 나름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아쉽고 답답한 하루였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답답한 부분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언론개혁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인 상황이거든요. 국회라는 곳이 타협과 조정이 기본인데 오로지 주장만 관찰하겠다는 그런 고집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예. 제안이 보니까요.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양쪽에서 다 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같이 참여하는 이른바 언론 민정협의체 구성한다는 건데 이것도 들으셨습니까?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신 거고요. 지금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 그리고 소통을 하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언론 단체들도 사실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목소리와 같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협의체 구성이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방향으로 실제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개혁 법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다소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혁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는 언론이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은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건 없애야 된다. 이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데 뭔가 좀 여기서 간극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어쨌든 오전 여야 회동을 통해서 최대한 오늘 중으로 본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줄여야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한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마주 앉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 부분이 이미 정쟁화시키는 부분들이 결국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방송 100분 토론 송영길 당대표랑 좀 원래 하기로 했다가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파행을 빚었는데 그러면 이 관련해서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대단히 아쉬운데요. 어찌되었던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국민 앞에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거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좀 진솔하게 토론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한 30여 분 남겨두고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못하겠다라고 나왔던 거거든요. 예. 좀 대단히 아쉽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동안 야당에서는 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시행 시점이 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인데 그럼 사실 네네. 이게 사실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예.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최근에 보면 습관처럼 무슨 이슈만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저는 예. 고쳐야 될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대화가 가능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민주주의 기둥이다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고요. 또 아울러서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좀 봐주시길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요 여야 그 간의 뭐 회동에서도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만약에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은 이제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강행 처리로 가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만약에 8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언론중재법은 이미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조건이고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피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로들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또 이철희 청와대 정수석이 아직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 보니까 이른바 그 속도 조절론 이쪽으로 네.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예.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은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안을 완성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 모두가 국난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 의원님 이번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요. 사실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한테 그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이 윤 의원의 이 사직 관련해서도요. 이제 이게 본회의에서 만약에 열리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표결 처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던데 보니까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윤희숙 의원 건은 한마디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격입니다. 너무 좀 뻔뻔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80세가 다 되신 부친이 8억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계단식 논 3,000평을 사서 노후에 농사 짓겠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즉 핵심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윤희숙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냐의 문제인데 윤 의원은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국회의원 사퇴했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는 게 저는 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민주당의 공을 떠넘기는 그런 정치 공세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당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윤희숙 의원 사태에 대해서 굳이 모호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요 공수처에다 사실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윤희숙 의원의 그 의혹들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무서운 게요. 본인 말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면서 공수처를 거론하는 게 좀 이상하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선택적 정의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는 티끌 하나 잘못 없다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권익위원회는 죽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윤희숙 의원이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수사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 난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게 있다고 해서 모든 방송자가 촬영하는 현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인데 말로는 사퇴를 주장하지만 여전히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아프간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아프간 국민 이제 390여 명이 입국을 했는데 자, 이분들 이제 특별 기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난민 지위 같은 걸 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 난민은 본인이 신청하는 여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 수년 동안 아프간에서 우리와 함께한 협력자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간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구출 작전을 한 것인데 난민으로 가는 것이 맞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난민 신청은 국적을 아예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들을 제대로 모르는데 난민 주의를 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아프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난민이 자격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군 철군이 그 마무리됐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새벽에. 예. 앞으로 아프간 지역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단히 유동적일 거고요. 아프간이 탈레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탈레반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상적인 모습을 갖춰가겠다라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다른 화학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세계 외교 질서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등장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